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고 푸른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흉흉한 소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아주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며 밤낮없이 경쾌한 소리를 내어 흘렀고 산새들이 아침마다 지저귀며 사람들의 단잠을 깨워주는 그런 평온한 동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농부들이었고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정이 깊었으며 언제나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자기 일처럼 나누며 의좋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한 그루 듬직하게 버티고 서서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둥근 지붕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바람에 일렁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온 세상이 포근한 이불을 덮은 듯한 절경을 자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저녁 놀이질 무렵이면 온 동네에 구수한 밥 냄새가 가득 퍼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하루의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가장 깊숙한 양지 바른 곳에는 유독 정갈하게 가꾸어진 낙지만 따뜻한 옛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당에는 언제나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넓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고 그 한쪽 구석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가 정성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장독대 옆으로는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있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등목을 할 수 있었고 겨울에는 얼지 않는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뒤뜰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어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처마 밑에는 칠해기와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언제나 풍요롭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고향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정갈하고 아름다운 집에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별빛처럼 맑고 온화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분을 참으로 존경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성이 워낙 맑고 다정하셔서 길을 지나는 나그네에게도 시원한 물 한 바가지와 찐 고구마를 내어주며 쉬어가라 권할 정도로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을 지니신 분이셨지요.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 들어와 뛰놀다가 장독을 깨뜨려도 혀를 끌짓하며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살피셨지 결코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과 굵어진 손마디에는 평생을 가족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고단하지만 거룩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자한 할머니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한 몸이 되어 붙어 다니는 듬직한 녀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온몸이 북실북실한 털로 덮인 덩치 큰 삽살개였습니다. 이 삽살개는 눈이 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털이 무성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만큼은 영롱한 구슬처럼 맑았고 할머니를 향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털이 덥수룩한 그 녀석을 보며 더벅머리 총각 같다고 웃기도 했지만 할머니에게 이 삽살개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든든한 가족이자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녀석은 할머니가 밭에 나갈 때면 항상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쉴 때면 발밑에 엎드려 턱을 괜 채 할머니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곤 했습니다. 삽살개는 아주 어렸을 적 추운 겨울밤에 길을 잃고 마을 어귀에서 덜덜 떨고 있던 것을 할머니가 불쌍히 여겨 거두어들인 후로 품에서 애지중지 길러낸 녀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밥을 덜어서라도 녀석을 배불리 먹였고 밤이면 추울세라 아랫목에 뉘어 정성껏 보살폈으니 삽살개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이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주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지 녀석은 유독 영특하고 눈치가 빨라
할머니가 기침만 해도 얼른 다가가 꼬리를 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핥아주고는 했습니다. 마을에 낯선 짐승이 나타나면 산이 울리도록 우렁차게 지저대며 쫓아냈지만 할머니가 쓰다듬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처럼 바닥에 발당을 뒹굴며 온갖 재롱을 부리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었지요.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어스름에 일어나 삽살개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녀석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치는 동안 삽살개는 부엌문 어귀에 얌전히 앉아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쓸고 닦았으며 녀석은 빗자루 끝을 졸졸 따라다니며 마치 자기도 청소를 돕는 양 이리저리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쿠리를 옆에 끼고 나물이라도 캐러 뒷산으로 향할 때면 삽살개는 앞장서서 풀숲을 헤치며 혹시나 뱀이나 위험한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집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이 삽살개는 낯선 발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대문 쪽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빛내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사람이 떡이나 반찬을 나누어 주러 올 때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알아차려서는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는 아주 영리하고 싹싹한 녀석이었지요. 장독대에 앉은 참새를 쫓아내느라 하루 종일 경중경중 뛰기도 하고 우물가의 고인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갸우뚱거리는 모습은 할머니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녀석의 엉뚱하고 귀여운 행동을 볼 때마다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무릎을 치며 호호 웃으시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까지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가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와 개나리 주변을 맴돌며 나비를 쫓아다니는 삽살개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동양화처럼 아름답고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름날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면 녀석은 시원한 대청마루 밑 그늘에 배를 깔고 누워 헐떡이다가도 할머니가 다가오면 벌떡 일어나 꼬리를 치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가을이 되어 마당에 붉은 고추를 널어 말릴 때면 혹여나 동네 닭들이 와서 쪼아 먹을까봐 하루 종일 곁을 떠나지 않고 든든하게 보초를 서는 훌륭한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할머니는 녀석의 얼어붙은 발바닥을 따뜻한 손으로 호호 불어 녹여주셨고 녀석은 할머니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추운 계절을 이겨냈습니다. 이토록 다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실 할머니의 깊은 가슴 속에는 늘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풀리지 않는 깊은 근심과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가난한 살림살이를 피해 돈을 벌고 출세하겠다며 한양으로 훌쩍 떠나버린 뒤 몇 해째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랑하는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고개를 넘어오는 인적은 드물었고 어쩌다 인편으로 잘 지낸다는 짧은 소식만 들려올 뿐 훌쩍 커버린 자식들의 얼굴을 쓰다듬어 보지 못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던 것이지요. 할머니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해진 옷을 기우며 자식들이 타지에서 밥은 굶지 않는지 나쁜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느라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양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는 할머니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멀고 험한 곳이었기에 혹여나 순진한 자식들이 험한 사람들에게 속아 상처나 입지 않을간을 전전긍긍하셨습니다. 비가 몹시 쏟아지는 밤이면 비새는 새방에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였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추운 날에는 얇은 호토스로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애를 태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자식들 생각이 먼저 나서 목이 메었고 좋은 옷감을 보아도 자식들에게 지어 입히고 싶은 마음에 선뜻 자신의 옷을 해입지 못하셨지요. 할머니의 온 삶은
오로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의 무사태평과 성공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채워져 있었고 그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이른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정화수를 한 그릇 정성스럽게 길어 올리는 것으로 하루의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 위에 그 정화수 그릇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는 동쪽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쥐고 굽은 허리를 숙여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타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험한 세상살이에 부딪히더라도 꺾이지 않고 무사히 좋은 인연을 만나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지요. 할머니의 기도는 이슬이 맺히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눈물방울은 정화수 그릇 위로 뚝뚝 떨어져 간절한 그리움을 더해만 갔습니다. 할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기도를 올릴 때면 언제나 그 곁을 조용히 지키는 것은 덥수룩한 털을 가진 충직하고 다정한 삽살개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은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지 기도하는 할머니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함께 간절한 마음을 보태는 듯했습니다. 가끔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녀석은 작은 코를 할머니의 치맛자락에 슬그머니 비벼대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할머니는 그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의 위안을 하셨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옷깃을 흔들 때면 삽살개는 할머니의 등 뒤로가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고 그 훈훈한 체온은 할머니의 꽁꽁 언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대청마루에 걸터 앉을 때면 할머니는 늘 자신의 발밑에 턱을 괴고 엎드려 있는 삽살개에게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바두가, 털보 녀석아. 한양간 우리 큰애는 오늘 아침을 든든히 먹고 일터에 나갔으려나. 작은애는 밤새 기침은 하지 않고 푹 잤으려나 모르겠구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그리움과 걱정이 교차했고 그럴 때마다 삽살개는 할머니의 슬픈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치 그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는 듯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짐승이지만 주인의 외로움과 슬픔을 온전히 공감하고 곁을 지켜주는 이 녀석 덕분에 할머니는 넓고 빈집에서 홀로 견뎌야 하는 기나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삽살개는 할머니가 자식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바닥에 툭툭 치며 대답을 대신했고 때로는 혀로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등을 따스하게 핥아주기도 했습니다. 녀석의 까만 코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면 할머니는 너도 내 마음을 아는 게로구나. 이 영물 같은 녀석아 하시며 녀석의 두꺼운 목덜미를 끌어안고 조용히 웃음 지으셨습니다. 가끔 멀리서 까치가 깍깍 울어대면 할머니는 행여나 자식들이 반가운 소식을 안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싶어 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셨고 삽살개도 덩달아 목을 빼고 밖을 살폈습니다. 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조용한 날들이 반복되었지만 두 생명은 서로의 체온과 숨결에 의지하며 이 산골 마을의 평화로우면서도 쓸쓸한 하루하루를 함께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마당에 가득 쏟아지는 오후면 할머니는 곡식을 다듬으며 자식들이 어렸을 적 마당을 뛰어놀며 까르르 웃던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에 깊이 잠기곤 하셨습니다. 막내 녀석이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무릎이 깨져 엉엉 울던 일이며 큰아이가 장터에서 엿을 사 먹겠다고 때를 쓰던 철없던 시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때는 입을 옷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아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밤이면 한 이불을 덮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던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귓가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던 맑은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떠나고 빈둥지만 남은 낡은 기와집은 겉보기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할머니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묻어있는 아이들의 흔적 때문에 방 안은 늘 허전하고 텅 빈 듯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 널빤지 하나, 문창호지에 난 작은 구멍 하나에도 자식들과 얽힌 사연이 깃들어 있어 할머니는 차마 집안의 낡은 물건 하나조차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간직하셨지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매일 아침 안방과 건너방을 쓸고 닦았고 한겨울에는 빈 방에도 꼬박꼬박 군부를 지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놓으셨습니다. 언젠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올 자식들이 냉골에 온몸을 누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늙은 어머니의 애틋하고도 맹목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뒷산에서 뜯어온 고사리와 취나무를 마당 가득 널어 정성껏 말리고 텃밭에서 가꾼 늙은 호박을 썰어 채반에 널며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자식들에게 보내줄 생각에 기뻐하셨습니다. 봄에 담근 간장과 된장이 도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를 맡을 때면 우리 아이들이 이 장맛을 참 좋아했는데 하며 제일 좋은 항아리에 따로 장을 퍼서 소중하게 보관해 두셨지요. 가을 타작이 끝나고 햅쌀이 들어오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제일 좋은 쌀을 따로 덜어내어 자루에 담아 실엉 위에 얹어두며 혹시라도 인편이 닿으면 한양으로 올려보낼 채비를 꼼꼼히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은 하루도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모든 수고로움은 오직 멀리 있는 자식들을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였기에 결코 힘들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레 채반에 널어놓은 나물이나 곡식이 바람에 날아가거나 산짐승이 건드리지 못하게 지키는 것은 온전히 듬직하고 눈치 빠른 삽살개 녀석의 아주 중요한 임무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녀석은 마루 밑에 자리를 잡고 엎드려 반쯤 눈을 감고 조는 듯하면서도 파리 한 마리만 채반 근처에 날아와도 귀를 쫑긋 세우고 앞발을 휘저으며 날카롭게 쫓아내곤 했지요. 동네 고양이들이 맛있는 냄새를 맡고 담장을 넘어 슬금슬금 다가오기라도 하면 번개처럼 튀어나가 무서운 기세로 으르렁거리며 쫓아내어 할머니의 소중한 식량들을 아주 완벽하게 지켜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바둑이 참 잘한다 하며 칭찬을 해주면 녀석은 기분이 좋아서 마당을 몇 바퀴나 공중공중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어대어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면서도 정적인 하루의 일과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산 너머로 붉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을에는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짙고 푸른 저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안개처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골목길에서는 밭에서 돌아오는 농부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소울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곤 했습니다. 마당에 드리워졌던 나무 그림자가 길어지며 대문을 덮을 즈음이면 할머니는 널어두었던 나물 채반을 조심스럽게 걷어방 안으로 들이고 대문을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삽살개도 마당 순찰을 마치고는 털에 묻은 흙을 한번 부르르 털어낸 뒤 부엌 쪽으로 다가가 따뜻한 아궁이 근처에 자신만의 편안한 자리를 잡고 누울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속에 남은 불씨가 타닥타닥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타오를 때면 할머니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빛에 붉게 물든 늙은 두 손을 쬐며 온몸을 녹이셨습니다. 이윽고 어두워진 방 안에 호롱불을 밝히면 낡은 창호지, 문 위로 할머니의 굽은 등과 삽살개의 커다란 그림자가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따뜻하고 정겨운 실루엣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이따금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먼 산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밤바람이 문풍지를 파르르 떨게 만들었지만 집안은 두 생명의 온기로 가득 차 아늑했습니다. 할머니는 낮에 못다 기운 옷가지를 꺼내 바느질을 시작하셨고 녀석은 할머니의 발치에 머리를 대고 누워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고 평온한 밤의 휴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이토록 고요하고 평온한 밤의 시간 속에서도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멀리 떠난 자식들의 무사 안녕을 염려하는 끝없는 걱정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꿈에라도 자식들의 얼굴이 어둡게 보이면
다음 날 아침 내내 가슴을 졸이며 우물가에서 더 오랜 시간 기도를 올렸고 길을 걷다. 돌부리에 채이기라도 하면 흉조일까 걱정하셨지요. 누군가 한양에서 몹쓸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라도 전하고 가는 날이면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술을 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이고 깊은 사랑은 이처럼 할머니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촛불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그런 불안하고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빠르고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곁에서 늘 숨소리를 함께 나누는 영특하고 눈치 빠른 삽살개 녀석뿐이어서 녀석의 행동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바느질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라도 하면 녀석은 자던 잠을 깨어 슬그머니 일어나 다가와서는 따뜻하고 젖은 혀로 할머니 뺨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다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믿고 안심하라는 듯 녀석은 크고 까만 눈동자로 할머니와 눈을 맞추며 부드러운 콧김을 내뿜었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지요. 녀석의 묵직한 머리를 가슴에 안고 쓰다듬다 보면 어느새 할머니의 불안했던 호흡도 차분해지고 다시금 내일을 살아갈 작은 희망과 용기를 얻으며 평정심을 되찾곤 하셨습니다. 이렇듯 첩첩산중 고립된 산골 마을의 낡은 집에서 늙은 어머니와 털이 덥수룩한 삽살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체온을 나누며 하루하루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식들을 향한 그리움은 짙어만 같지만 그래도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반려견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할머니는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되어도 할머니의 장독대위 정화수는 마르는 법이 없었고 대문 앞을 지키는 삽살개의 우렁찬 짖음 소리는 변함없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것만 같았던 이 평온한 일상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듯 곧 다가올 뜻밖의 소란스러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늘 맑은 날씨처럼 평온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어서 이 고요하고 외딴 산골 마을에도 서서히 먹구름처럼 불길하고 낯선 기운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하나, 물소리 하나에도 평화가 깃들어 있던 이 순박한 동네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동요가 일었지요. 특히나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던 할머니의 연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교묘하고도 어두운 유혹의 손길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이 오래된 집의 대문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기운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언제나 대문 앞을 지키며 할머니의 안위를 살피던 털이 북실북실하고 영특한 삽살개에 예리하고 반짝이는 두 눈망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늘 평화롭기만 하던 이 산골 마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낯선 사내 하나가 호련히 나타나면서 조용하던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루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한 손에는 길다란 지팡이를 짚고 다닌 그는 스스로를 10년 동안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고 내려온 용한 도사라고 소개했지요. 그의 눈빛은 뱀처럼 번뜩였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맴돌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이한 행색의 외지인을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사내는 마치 마을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동네 구석구석을 기웃거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불안감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동네 우물가나 정자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알 수 없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불길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는 혀를 끌짓하며 이 집에 곧 큰 상을 당할 기운이 뻗쳐 있다고 겁을 주어 순박한 농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며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가 우연히 어느 집소가 아픈 것을 맞추고 잃어버린 농기구의 위치를 찾아내자 점차 그의 말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용한 도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작은 산골,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평온했던 사람들의 일상에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민심을 현혹하던 낯선 사내의 발걸음은 마침내 가장 안쪽에 자리한 할머니의 정갈하고 낡은 옛집 대문 앞을 향해 멈추어 섰습니다. 사내는 담장 너머로 깔끔하게 정돈된 장독대와 처마 밑에 매달린 곡식들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며 이 집 주인이 자식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그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반쯤 열린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평소 사람을 좋아하던 삽살개가 전에 없던 사나운 기세로 튀어나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사내에게서 풍기는 음흉하고 썩은 내를 본능적으로 맡은 듯 온몸의 털을 빳빳하게 세우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이 무섭게 경계했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할머니는 삽살개가 산이 떠나가라 지저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서둘러 마당으로 나오셨고 낯선 사내를 보고는 당황하여 개를 말리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갑자기 왜 이리 사납게 구는 것이냐 하시며 할머니는 삽살개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다독였지만 녀석은 여전히 사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허름한 행색의 외지인이 먼 길을 걷느라 지쳐 보인다고 생각하시고는 평소의 고운 심성대로 우물가에서 시원한 냉수 한 대접을 떠서 정중하게 대접하셨지요. 사내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고는 입가를 닦으며 겉으로는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교활한 눈동자는 이미 할머니의 연약하고 선량한 마음을 어떻게 짓밟을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사내는 갑자기 빈 대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는 아주 깊고 절망적인 한숨을 땅이 꺼지라내쉬며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할매요.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이요. 이 맑고 깨끗한 집안에 핏빛보다 붉은 애군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하며 호들갑을 떨었지요.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무슨 말씀이시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한양 쪽 하늘을 가리키며 혀를 차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평생의 약점이자 전부인 자식들의 안위를 걸고 넘어지며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악독한 저주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지금 한양에 있는 자제분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소이다. 지독한 병마와 끔찍한 사고의 그림자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으니 매일 아침 올리는 정화수 기도 따위로는 어림도 없소. 사내의 뱀같이 차갑고 도끼 어린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지자 할머니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덜덜 떠는 할머니를 보며 사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짐짓 심각하고 자비로운 도사의 표정을 꾸며내며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할머니를 밀어 넣었지요. 자식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이성을 잃은 할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도사님,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릴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소라며 오열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자신의 꿰매 넘어갔음을 확신한 사내는 은밀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첩첩산 중 험난한 고개 너머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영험한 외딴 당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제분들의 목숨을 건지려면 집안에 있는 가장 값비싼 재물과 귀한 곡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당집으로 가서 7일 밤낮을 쉬지 않고 천지신명께 제를 올려야만 하오. 사내는 무조건 할머니 혼자서 그 깊고 으슥한 산속 당집까지 와야만 기도에 효험이 있으며 만약 다른 사람과 동행하거나 이 사실을 발설하면 부정이 타서 자식들이 즉사할 것이라고 무섭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할머니는 사내의 말에
일말의 의심도 품지 못한 채 오직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맹목적인 본능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짐을 꾸리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사내가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루 밑에 묶여있던 삽살개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사내가 사라진 길을 향해 앞발로 땅을 거칠게 파헤쳤습니다. 녀석은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는 쏜살같이 달려와 할머니의 눈물을 축축한 혀로 핥아주며 낑낑거렸지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할머니의 귀에는 사랑하는 반려견의 걱정스러운 위로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그날 밤부터 밥 한 숟가락 입에 대지 못한 채 방바닥을 뒹굴며 오직 한양에 있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서럽게 곡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평온하게 유지해오던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소름 끼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삽살개는 불안감의 방안을 서성이는 할머니의 그림자만 하염없이 쫓아다니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장을 뒤져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자식들 주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실험 위에 가장 소중하게 보관해두었던 윤기나는 햅쌀과 시집 올 때 가져와 한 번도 입지 않고 아껴두었던 고운 비단옷까지 몽땅 꺼내어 커다란 보따리에 허겁지겁 싸기 시작하셨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삽살개는 보따리 주변을 빙빙 돌며 할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당기기도 하고 보따리 위에 주저앉아 으르렁거리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불길한 물건들을 치워버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모정에 눈이 멀어버린 할머니는 이 녀석아 비켜라, 우리 아이들 살리러 가야 한다 하시며 평소에는 한 번도 낸 적 없던 큰 소리로 녀석을 밀쳐내며 짐을 꾸리는 데만 몰두하셨습니다. 한편 낯선 사내가 마을을 한바탕 들쑤시고 다닌 후 할머니 집마저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소문은 좁은 산골 마을의 우물가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빨래를 하면서 그 용하다는 도사가 할매 집 자식들이 당장 죽을 상이라고 했다며 어쩌면 좋아하고 수군거렸고 마을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내의 소름 끼치는 눈빛이 영 불길하다며 사기꾼이 틀림없다고 의심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도사의 영험한 능력을 믿어야 할머니의 자식들이 무사할 것이라며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 다투기도 했지요. 마을 전체가 정체불명의 외지인이 뿜어낸 도끼 어린 소문에 휩쓸려 흔들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깊은 절망에 빠진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진실을 파헤쳐 보려는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이 흉흉한 소문으로 들썩이고 할머니가 밤낮 없이 산속 당집으로 떠날 채비에 몰두하며 피를 말리고 있을 때 평소 할머니와 각별하게 지내던 지혜로운 이웃 어르신이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어르신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살이 분별이 뛰어나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크고 작은 일에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분이셨지요. 어르신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평소에 정갈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 널브러진 짐짝들과 수척해진 얼굴로 보따리를 싸고 있는 할머니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단번에 직감하셨습니다. 평소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삽살개마저 기운 없이 마루 밑에 엎드려 어르신을 향해 슬픈 눈빛으로 낑낑거리는 것을 보며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차셨습니다. 어르신은 짐을 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지그시 잡으시며 무슨 연유로 이렇게 서둘러 먼 길을 떠나려 하시는지 차분하게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쏟아내며 낯선 도사라는 자가 해준 무서운 이야기와 자식들이 끔찍한 화를 당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들을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으셨지요. 평생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며 살아온 지혜로운 노인은 그 낯선 사내가 어리석은 모정을 이용해 재물을 노리는 악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노인은 두려움에 이성을 잃고 벌벌 떠는 할머니의 맹목적인 마음을 단번에 억지로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무척 신중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노인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시며 마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과 낯선 외지인의 행동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충고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건네셨습니다. 할매의 말이 지나치게 달콤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두려움을 주는 자는 그 속내가 검고 흉악한 법이니 부디 낯선 산길을 나설 때 발걸음을 각별히 조심하시게라는 묵직한 한마디였지요. 이 짧고도 명확한 조언은 할머니의 꽉 막힌 이성에 작은 균열을 내기 위한 늙은 지혜자의 배려였으나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굳게 믿는 할머니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르신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지금은 자식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할머니의 굳은 결심을 노인의 짧은 말 한마디로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짐을 싸는 할머니의 굽은 등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셨고 옆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는 삽살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의 당부를 남기는 듯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짐승이지만 주인을 끔찍이 아끼는 이 영물이 어쩌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에 어르신은 내 녀석이 할매를 잘 지켜야 할 터인데라는 혼잣말을 낮게 읊조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대문을 나서셨지요. 할머니는 어르신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귓등으로 흘려버린 채 오직 사내가 말한 7일 밤낮의 기도를 위해 마지막으로 향로와 제기에 쓸 녹그릇까지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값나가는 물건들이 하나의 커다란 보따리로 묶여 마루에 놓이자 집안은 더욱 텅 비어 보였고 다가올 끔찍한 불행을 예고하듯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외딴 당집으로 떠나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고 식음을 전폐한 탓에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삽살개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밥그릇에 담긴 밥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종일 할머니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고 구슬프게 앓는 소리를 내며 함께 고통을 나누었지요. 녀석은 할머니가 챙겨둔 보따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가끔 그 짐짝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것이 주인을 사지로 몰아넣을 불길한 물건임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녀석의 그런 행동을 그저 배가 고파 투정을 부리는 것으로만 치부하며 애써 외면했고 오로지 험한 산길을 무사히 넘어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떠나기 전날 늦은 오후 낯선 사내가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와 떠날 채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훔쳐보며 음흉한 웃음을 지으려던 찰나마당에서 한바탕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내의 발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리자마자 삽살개가 목줄이 끊어져라 맹렬하게 짖으며 사내를 향해 튀어나갔고 날카로운 이빨로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을듯이 무섭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동네 아이들에게는 꼬리를 치며 순둥이처럼 굴던 녀석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악귀를 만난 듯 미친 듯이 날뛰자 짐짓거만을 떨던 사내도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욕설을 내뱉었지요. 녀석의 짖음은 단순히 낯선 이를 경계하는 수준을 넘어 주인의 목숨을 노리는 사악한 원수를 향한 본능적이고도 필사적인 분노의 폭발이 마당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이놈 바두가 당장 멈추지 못할까 도사님께 무슨 무례한 짓이냐 하고 벼락같이 호통을 치고 나서야 삽살개는 마지못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사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크르렁거리며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고 사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할머니에게 개 관리를 똑바로 하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내는 마루에 놓인 커다란 보따리를 확인하고는 눈빛에 탐욕을 번뜩이며 내일 동이 트기 전 마을 어귀 선앙당 앞 삼거리로 짐을 가지고 혼자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사내가 돌아간 후에도 삽살개는 닫힌 대문을 향해 한참을 치저대다가 결국 할머니의 매서운 꾸지람을 듣고서야 기가 죽은 채 마루 밑
가장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내가 다녀간 후 짧은 가을 해는 서둘러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짙고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아 할머니의 집을 차갑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심지가 짧아진 호롱불 하나만이 깜빡이며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진보다리의 거대한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비추고 있어 불길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온 방을 채웠지요. 할머니는 내일 아침 일찍 산길을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고통받는 자식들의 환영이 떠올라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하셨습니다. 밤부엉이 소리마저 유난히 슬프게 들리는 그 끔찍하고 길었던 밤. 할머니는 속으로 끊임없이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아이들을 지켜달라 빌고 또 빌며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밖에서 집을 지키던 삽살개 역시 단 한숨도 자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꼿꼿하게 엎드려 밤하늘의 차가운 이슬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아궁이 근처에서 배를 깔고 코를 골며 잤을 녀석이지만 오늘 밤만큼은 다가오는 거대한 위험을 직감한 맹수처럼 두 귀를 바짝 세우고 사방을 경계했지요. 바람결에 나무잎이 스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녀석은 날카롭게 반응하며 고개를 돌렸고 특히 낯선 사내가 사라졌던 마을 어귀 쪽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밤을 지켰습니다. 주인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다가올 재앙을 막아내겠다는 짐승의 본능이 하나로 뭉쳐 이 작고 늙은 삽살개의 온몸에서 결연하고도 슬픈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길고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멀리서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쳐 입으셨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냉수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며 마른 목을 축인 할머니는 마루에 놓인 커다란 보따리를 등 뒷골도 힘겹게 짊어지며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고 숨을 고르셨지요. 집안의 모든 재물이 담긴 보따리는 늙고 야윈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모정은 그 짓누르는 무게마저 있게 만들 만큼 강렬하고 위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부디 집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조심스럽고도 단호한 발걸음으로 마루를 내려와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메고 마당으로 내려서는 순간 꼼짝 않고 엎드려 있던 삽살개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애절하게 주인을 올려다보며 제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녀석을 피해서 대문 쪽으로 걸음을 재촉하셨지요. 그러자 삽살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입에 꽉 물고는 뒤로 힘껏 끌어당기며 절대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도록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할머니의 말이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던 순한 녀석이 이토록 완강하게 주인의 가는 길을 막아선 것은 녀석이 이 집에 온 이후로 태어나서 처음 있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짐의 무게에 짓눌린 채 삽살개가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지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이놈 바두가 당장 놓지 못할까. 어서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한단 말이다라며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할머니의 매서운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에 피가 맺힐 정도로 치맛자락을 질끈 물고 늘어졌고 앞발로 땅을 파며 온몸으로 할머니의 외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로 녀석의 등짝을 아프게 내리쳐도 녀석은 낑낑거리면서도 절대 입을 벌리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의 발목을 앞발로 감싸 안으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듯 구슬프게 우짖기 시작했지요. 짐승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온다는 조바심에 녀석을 억지로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며 마당에서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삽살개는 할머니가 자신을 밀쳐내고 대문 빗장을 풀려 하자
이번에는 아예 대문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누워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늑대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날카로워서 새벽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렸고 근처 숲에서 잠들어 있던 산새들이 깜짝 놀라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오를 정도로 온 동네에 크고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삽살개의 울부짖음 속에는 주인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려는 절박함과 낯선 사악한 기운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뒤섞여 있어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끔찍하고도 슬픈 소리였지요. 할머니는 녀석의 기괴하고도 필사적인 행동에 당황하여 진보다리를 마루에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고 도대체 이 영물이 왜 이토록 발악을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움에 빠져 멍하니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진 삽살개에 미친 듯한 짖음소리와 애끓는 울음소리에 아직 잠자리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할머니 집마당을 기웃거렸고 평소 점잖던 개가 왜 저리 난리를 피우는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지요.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이면서 조용했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소란스러움의 한가운데로 속절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오직 주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목숨을 걸고 앞을 가로막은 충직한 삽살개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늙은 할머니의 엇갈린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대문 앞을 가로막고 헐떡이는 삽살개의 입가에 맺힌 붉은 피와 할머니의 찢어진 치맛자락이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큰 변고가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급히 옷을 걸쳐 입고 할머니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고 지난 며칠 동안 마을을 떠돌던 흉흉한 소문이 마침내 터져버렸음을 예감했습니다. 자식을 살리려 사지로 걸어 들어가려는 할머니의 절박한 모정과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선 짐승의 핏빛 충성심이 팽팽하게 맞붙은 이 끔찍하고도 슬픈 새벽의 마당에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쳐놓은 사악한 함정에 덫이 조여오는 가운데 비밀을 품은 늙은 개와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사투는 이제 마을 사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거대한 진실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Dân Hàn Quốc Nam Trường đã nói. 마당으로 다급하게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피가 맺힌 입으로 헐떡이는 삽살개와 다해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주저앉은 할머니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군가 황급히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도대체 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끔찍한 병고가 일어난 것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지요. 사람들은 평소 순하기 짝이 없던 털보개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기괴한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한 듯 서럽게 통곡하며 지난밤 자신을 찾아왔던 낯선 도사, 사내의 섬뜩한 저주와 한양에 있는 자식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모두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일순간 아연실색한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으며 이내 분노와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귀한 재물과 곡식을 몽땅 싸들고 깊은 산속 외딴당 집으로 혼자 기도를 가야만 자식들이 살 수 있다는 사내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한 속임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길한 소문을 퍼뜨리던 그 기분 나쁜 외지인이 결국 어리석은 노인의 간절한 모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를 떨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사내의 저주에 깊이 사로잡혀 당장 이 보따리를 들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 불쌍한 아이들이 죽는다며 바닥을 치고 오열하셨습니다.
그때 아까부터 마당 한구석에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지혜로운 이웃 어르신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피 묻은 주둥이를 한 채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 삽살개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사람들을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짧고 단호한 충고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짐승이 제 입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인의 앞길을 결사적으로 막아설 때는 하늘이 당장 그 발걸음을 멈추라고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니 절대 문 밖으로 발을 내디뎌서는 아니 되뇌라는 뼈 있는 한마디였지요. 그 한마디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마당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눈물로 얼룩진 할머니의 흐린 이성에도 번쩍하고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어르신의 묵직한 조언을 듣고 난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삽살개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찬찬히 내려다보셨습니다. 평소 자신을 향해 꼬리를 치며 재롱을 부리던 그 순한 눈망울 대신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녀석의 처절한 모습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프게 찔러왔지요. 자식을 살리겠다는 맹목적인 마음에 눈이 멀어 평생을 친자식처럼 보살펴 온 귀한 생명을 막대기로 내리치며 상처를 입혔다는 깊은 자책감이 밀려오자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삽살개의 덥수룩한 목덜미를 와라 끌어안으며 내가 미쳤지 이 충직하고 불쌍한 녀석을 때리다니 하시며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할머니가 삽살개를 품에 안고 진정하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도 낯선 사내가 남기고 간 미심쩍은 말과 행동들을 하나둘씩 짚어내며 사건의 진상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건넌마을 장터에 자주 오가는 눈썰미 좋은 젊은 청년 하나가 그 사내의 행색을 가만히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며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자식 도사가 아니라 며칠 전 산 너머 험악한 산적 패거리들과 함께 주막에서 술을 퍼마시며 낄낄대던 그 불량배 놈이 틀림없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경악에 한성이 터져 나왔지요. 모든 조각이 하나로 꿰어지자 사내가 왜 무거운 재물을 들고 아무도 없는 외딴 숲속으로 혼자 오라고 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속내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 할머니는 핏기가 싹 가신 하얀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지난 며칠 동안 집안에서 일어났던 불길한 조짐들을 떠올리셨습니다. 3일 전 새벽 정화수를 떠올리려 할 때 평소 아끼던 멀쩡한 사기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두 동강이 났던 일이며 어젯밤 기도 중에 갑자기 차가운 돌풍이 불어와 호롱불이 꺼졌 일이 스쳐 지나갔지요. 할머니는 그것이 한양에 있는 자식들에게 닥칠 불행의 징조라고만 굳게 믿고 가슴을 졸였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 끔찍한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을 조상님이 막아주려던 경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진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내가 하마터면 내 자식들 얼굴도 다시 못 보고 산적 놈들 칼날에 억울한 귀신이 될 뻔했구나. 할머니는 몸서리를 치며 곁에 있는 삽살개의 머리를 한없이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셨습니다. 삽살개는 할머니가 더 이상 밖으로 나갈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사납게 곤두섰던 털을 가라앉히고 할머니의 손길에 얌전히 얼굴을 부비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이 영물 같은 녀석이 짐승의 본능으로 사내의 악독한 기운을 단번에 꿰뚫어보고 제 목숨을 던져가며 어리석은 주인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녀석을 칭찬하며 다행히 큰 화를 면했다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향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지만 사내가 약속한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약 할머니가 끝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혈질이고 흉악한 산적 앞잡이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그 악독한 놈이 혼자 기다리다 화가 나서 아예 이 집으로 쳐들어와 몽둥이를 휘두르고 행패를 부리면 우리 힘없는 할머니가 어찌 감당하시겠소. 누군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금 짙은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며 악당을 혼내줄 확실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숙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건장한 사내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집에서 밭을 매던 튼튼한 괭이와 날이 시퍼렇게 선낫, 그리고 단단한 참나무 몽둥이들을 무기로 챙겨들고 다시 할머니네 마당으로 결연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솥단지에 물을 끓여 펄펄 끓는 뜨거운 잿물을 준비하고 동네 어귀마다 아이들을 세워두어 낯선 그림자가 다가오는지 망을 보도록 철저하게 지시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움직였지요. 평생을 흙만 만지며 살아온 순박한 농부들이었지만 내 가족과도 같은 이웃, 할머니를 속이고 해치려 한 파렴치한 악당을 용서할 수 없다는 뜨거운 분노가 그들의 두 주먹을 단단하게 불끈 쥐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겁에 질려있던 할머니 역시 이웃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점차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빛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꼿꼿하게 일어나며 그래 내가 내 자식들 생각에 잠시 눈이 멀어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했지만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 교활한 산적 앞잡이 놈이 제 발로 이곳에 찾아오도록 함정을 파서 마을의 무서운 맛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입을 모아 찬성했지요. 이들은 마루에 놓여있던 진짜 보따리를 끌러서 귀한 비단과 쌀엽전 꾸러미들을 모조리 빼내어 방 안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숨겨두고 치밀한 반격을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 대신 그 커다란 보따리 안에는 뒷마당에서 주워온 묵직하고 커다란 돌덩이들과 낡은 집단, 그리고 쓸모없는 누더기 옷가지들로 빈틈없이 꽉꽉 채워졌습니다. 돌덩이로 가득 찬 가짜 보따리는 것 보기에는 아까와 똑같이 빵빵하고 무거워 보였기에 겉모습만으로는 누구도 그것이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감쪽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묵직한 가짜 짐을 마루 끝에 보란듯이 척 올려놓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며 악당과 맞서 싸울 당당한 주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셨지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던 삽살개는 주인이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도리어 짐을 풀어헤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꼬리를 살며시 흔들며 대청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녀석의 긴장이 풀린 것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서로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다음 행동을 위해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단번에 제압하기 위해 마당 안팎의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어 숨죽이고 적을 기다리는 긴장된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청년 3명은 사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문 바로 뒤 담벼락 구석에 바짝 붙어 몽둥이를 쥔 손에 땀을 쥐고 대기했으며 몇몇은 헛간 지붕 위로 올라가 기회를 노렸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부엌 문틈과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기고 괭이와 낫을 꽉 쥔 채 마당 한가운데에 오독하니 서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만 숨죽여 바라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좁은 집안 곳곳에 숨어 있었지만 마당에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폭풍 전야에 섬뜩하고도 기괴한 고요함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돌이 담긴 가짜 보따리 옆에 우두커니 서서 굳게 닫힌 대문을 뚫어지라 응시하며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진정시키려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비록 등 뒤에 든든한 이웃들이 숨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흉악한 범죄자와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늙고 연약한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닐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속으로 내 비록 늙어 힘은 없지만 어리석은 마음으로 조상님과 자식을 욕되게 할 뻔한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저놈의 거짓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겠다며 입술을 깨물고 결의를 다지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햇살은 더욱 강렬해졌고 할머니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할머니의 두 다리는 마당 한가운데에 깊이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긴장되는 시간이 흘렀을까. 이윽고 고요하던 골목 어귀 쪽에서 자박자박하며 누군가 조급하고 거칠게 걸어오는 둔탁한 발소리가 정적을 깨고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고 손에 쥔 무기에 잔뜩 힘을 주었고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삽살개 역시 낮게 크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털을 바짝 세우고 대문 쪽을 노려보았지요. 발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할머니 집의 허름한 살인문 바로 앞에서 우뚝 멈춰섰고 잠시 주변의 동태를 살피는 듯 거친 숨소리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다가올 거대한 충돌에 대비하여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문손잡이가 열리기만을 숨막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매요 이리 오라는 당집에는 안 오고 도대체 집구석에서 뭘 자빠져 하고 있는 게요. 라는 신경질적이고 악에 받친 쉰 목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거칠게 삐걱대며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자는 역시나 며칠 전 도사 행세를 하며 할머니를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에 낯선 사내였습니다. 그는 삼거리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호구 같은 늙은이가 돈보따리를 들고 나타나지 않자 참다 못해 본색을 드러내고 화가 잔뜩 난 붉은 얼굴로 직접 집까지 쳐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에 멀뚱히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불길한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할머니 곁에 놓인 큼지막하고 빵빵한 보따리를 발견하자마자 눈동자에 숨길 수 없는 탐욕의 빛을 번뜩이며 침을 꿀꺽 삼키고는 교활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아이고 할매요. 자식 새끼들 명줄이 간당간당한데 이리 늑장을 부리다니 참으로 속이 편안하신가 보어서 그 짐을 이리 넘기고 내 뒤를 졸졸 따라오기나 하시오라며 윽박지르듯 소리를 쳤지요. 그는 할머니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서서 묵직한 돌덩이가 들어있는 가짜 보따리를 향해 거친 손을 탐욕스럽게 뻗었습니다. 짐승의 썩은 내를 풍기는 악당의 그림자가 할머니의 위로 짙게 드리워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할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하고 강하게 내리치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네, 이놈 썩은 속내를 숨기고 감히 내 자식들의 목숨을 들먹이며 나를 능멸하려 들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할머니의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빈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늘 굽실거리며 눈물만 흘리던 힘없는 노인의 입에서 이토록 단호하고 매서운 기세가 뿜어져 나오자 보따리에 손을 뻗던 사내는 깜짝 놀라 움찔하며 뒤로 반보 물러서고 말았지요.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사내는 눈동자를 굴리며 아니 이 할망구가 갑자기 노망이 났나. 당장 짐을 내놓지 않으면 한양에 있는 자식놈들 사지가 찢어질 줄 아시오라며 더욱 험악한 표정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을 모두 깨닫고 이웃들의 든든한 호의를 받고 있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한 의지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말한 그 영험한 외딴 당집이라는 곳이 혹여 칼잡이 산적놈들이 우글거리는 흉악한 소굴은 아니더냐. 이 더럽고 비열한 짐승만도 못한 도적놈아 할머니의 단호한 입에서 산적 소굴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튀어나오자 사내의 교활한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치밀하고 완벽했다고 굳게 믿었던 사악한 계획이 힘없는 늙은 촌부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까발려지자 사내는 크게 당황하며 주변을 휙휙 둘러보고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꽉 움켜쥐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지요. 본색이 들통난 마당에 더 이상 거룩한 도사 행세를 할 필요가 완전히 없어진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할머니를 향해 험악한 발걸음을 한 발짝 위협적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눈치 빠른 할망구로군. 그래 내년 말대로 내 오늘 이 보따리를 챙겨서 산으로 갈 차민이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비키는 것이 좋을. 게다 사내는 흉악한 본성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할머니를 억지로 밀쳐내고 돌이 든 가짜 보따리를 강제로 빼앗아 달아나려며 포악하게 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지팡이로 사내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징조들이 모두 하늘이 너를 벌하려 내린 경고였다며 매섭 몰아붙이셨습니다. 3일 전 깨진 사기 그릇과 꺼진 호롱불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막아선 북실한 삽살개의 영특함까지 모두가 너의 추악한 거짓말을 밝히기 위한 명백한 증거라고 소리치셨습니다. 할머니의 거침없는 호통의 사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열한 코웃음을 치며 빈 마당을 향해 침을 퇴하고 뱉어내고는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하늘의 경고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이외진 집구석에 늙어빠진 할망구와 개새끼 한 마리 말고는 나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깟 징조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라며 비아냥거렸지요. 그는 자신이 힘으로 노인을 제압하고 보따리를 훔쳐 달아나면 그만이라고 착각하며 탐욕에 눈이 멀어 마당에 숨겨진 진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멱살을 잡으려 거친 손을 뻗는 그 오만하고도 아찔한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차분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내 놈의 눈에는 정령이 늙으니 혼자 두려움에 떨며 내 놈의 횡포를 당하고만 있을 거로 보이더냐. 이 어리석고 가련한 도적놈아 할머니의 싸늘한 목소리가 마당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할머니는 들고 있던 낡은 지팡이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더니 바닥을 향해 쾅쾅쾅 하고 3번을 강하고 묵직하게 내리치며 숨어있는 이웃들에게 준비된 약속의 신호를 보냈지요. 그 둔탁한 나무 소리가 빈 마당에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부엌문이 덜컥 열리며 펄펄 끓는 잿물을 든 억센 아낙네들이 무서운 기세로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해문 뒤와 장독대 구석 그리고 헛간 지붕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숨죽이던 마을에 건장한 청년들 역시 일제히 날선 낫과 몽둥이를 치켜들고 함성을 지르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도한 도적놈아 어디서 감히 순박한 동네 노인을 희롱하고 재물을 탐하려 드느냐. 당장 무릎을 꿇고 죄를 빌지 못할까 하는 동네 청년들의 우렁찬 외침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힘없는 노인 혼자 있는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폭력을 휘두르려던 사내는 순식간에 수십 명의 성난 농부들에게 겹겹이 포위되자 혼비백산하여 사색이 된 얼굴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퇴로가 완벽하게 막혀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악당은 쥐구멍에 몰린 생쥐처럼 바들바들 떨며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렸고 방금 전에 흉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몰골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괭이와 몽둥이를 거세게 바닥에 내리치며 사내를 향해 한 발짝씩 좁혀 들어갔고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삽살개 역시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지저대어 놈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사악한 회방꾼이 파놓은 치밀한 함정과 끔찍한 거짓말이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그 흉악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지배했던 맹목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스스로의 용기로 당당하게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한 할머니의 꼿꼿한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든든해 보여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인을 막아선 영물 삽살개의 헌신과 단결된 이웃들의 따뜻한 정의감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이 거대한 반격의 무대는 이제 악당의 비참한 최후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도사 행세를 하며 낡고 평화로운 옛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려 했던 사내는 이제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철퇴를 막기 직전 흙바닥에 꿇어앉아 덜덜 떠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사내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할머니를 힘으로 제압하려던 그 악독하고 거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목숨만 부지하려는 비굴하고 비참한 몰골만이 마당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았지요. 건장한 청년 하나가 몽둥이를 바닥에 콱 내리치며 내 이놈 아직도 입을 열지 못하겠느냐. 당장 산적 패거리들과 모의한 끔찍한 흉계를 이실직고 하여라 하고 우렁차게 호통을 쳤습니다. 사내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은 그저 앞잡이일 뿐이라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비겁한 자백이 이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의 빛이 더욱 짙게 일렁였고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휘두를 기세였습니다. 사내는 산적들이 최근 토벌로 식량이 떨어지자 인적이 드무니 외딴 산골 마을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덜덜 떨며 실토하고 말았지요. 특히 자식 걱정으로 매일 밤낮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할머니의 소문을 전해 듣고는 가장 털어먹기 쉬운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진실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삽살개는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부모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그리도 악랄하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정령 짐승만도 못한 놈이로구나. 할머니가 꾸짖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뼈 있는 질책에 동네 아낙네들은 들고 있던 뜨거운 잿물을 확 끼얹을 듯 위협했고 사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지요. 평화롭기만 하던 산골 마을에 피바람을 몰고 오려 했던 이 사악한 자를 도저히 그냥 살려보낼 수는 없다며 사람들은 당장 관하로 끌고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건장한 장정들이 굵은 동아줄로 꽁꽁 묶어버렸고 악당을 완벽히 제압했습니다. 사내가 오랏줄에 묶여 바닥에 나뒹굴자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을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한숨이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지혜로운 이웃, 어르신은 헛기침을 하시며 이놈을 당장 끌고 가 관가에 넘겨서 험악한 산적놈들까지 모조리 소탕하게 만들어야 이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네라고 명확히 지시하셨지요. 청년들은 어르신의 말씀에 따라 사내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끌고 마을 어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사내는 발버둥을 쳤지만 힘센 농부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악당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낡은 옛집 마당에는 짙은 먹구름이 걷히는 듯 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할머니 곁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어 구분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리며 위로의 말들을 다정하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할매요. 얼마나 놀라셨어.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 그 흉악한 도적놈을 잡았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구려 아낙네들이 말했지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네들 아니었으면 내 이 늙은 목숨은 물론이고 피땀 흘려 모은 우리 아이들 목까지 다 뺏길 뻔했네. 정말 고맙고 또 고맙네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마루 위로 천천히 올라가시더니 아까 악당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 두었던 돌무더기 가짜 보따리를 가리키며 호호하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저 멍청한 도적놈이 이 무거운 돌덩이를 금은보화인 줄 알고 탐을 냈으니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하시며 막힌 가슴을 뻥 뚫어내셨지요.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의 농담에 맞춰 박장대소를 터뜨렸고 긴장이 완전히 풀린 마당에는 오랜만에 근심 걱정 없는 유쾌하고 밝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메아리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난 며칠간의 사악한 저주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청량한 소리였습니다. 웃음꽃이 한바탕 지나간 후 할머니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방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재물과 곡식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햅쌀은 다시 깊은 항아리 속에 소중히 담겼고 자식들에게 지어줄 고운 비단옷도 깨끗하게 접혀 원래 있던 실ong 위로 안전하게 돌아갔지요. 소중한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은 방 안은 텅 비어 보였던 아까와는 달리 다시 훈훈하고 넉넉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늙은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깊은 해방감을 만끽하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집안이 얼추 정리가 되어갈 무렵 동네 아낙네들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흙먼지가 날리던 마당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며 흐트러진 집안의 기운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엉망이 된 장독대 주변도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도록 정성껏 닦아냈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도 활짝 열어젖혀 맑은 바람이 들어오게 했지요. 할매요. 우리 내친김에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맛있는 국수라도 한 그릇씩 말아먹고 속을 든든하게 채웁시다. 누군가 밝은 목소리로 제안을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기꺼이 밀가루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부엌에서는 금세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여 활기를 띠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맑은 소리를 내며 장작불이 기분 좋게 타올랐고 굴뚝으로는 모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하늘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반죽을 치대어 쫄깃한 면발을 뽑아냈고 뒷바당에서 갓 뽑아온 싱싱한 채소들을 썰어 넣어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 육수를 끓여내었지요. 그 맛있는 냄새는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아침부터 도둑을 잡느라 진땀을 뺐던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부엌에는 활기찬 생기와 다정한 수다 소리가 가득 차올라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며 한숨을 돌리는 동안 할머니는 방에서 깨끗한 수건과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떠서 마루 밑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아침 목숨을 바쳐 할머니의 외출을 막느라 입가에 피가 맺히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충직한 삽살개가 지친 몸을 뉘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녀석의 상처난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이 장한 녀석아, 네가 아니었으면 이 어미는 죽었을 터인데 너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매질을 했으니 나를 용서하려무나 하셨습니다. 삽살개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아픈 것도 다 잊은 듯 꼬리를 흔들며 까슬까슬한 혀로 할머니의 눈물 젖은 손등을 정성스레 핥아주었습니다. 녀석의 크고 맑은 눈망울에는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이제야 낯선 사악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깊은 안도감이 가득 담겨 반짝이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녀석의 덥수룩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부터는 네가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남은 평생 맛있는 것만 먹이고 따뜻하게 재워주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짐승과 사람 사이를 뛰어넘는 이토록 깊은 교감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맛깔스러운 잔치, 국수와 짭조름하게 무쳐낸 산나물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마당 한가운데에 내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낙과 몽둥이를 들고 악당과 대치하느라 기운을 다 쏟아부었던 동네 사람들은 평상에 둘러앉아 젓가락을 부딪히며 달고 맛있는 늦은 식사를 즐겼지요. 누군가 국수를 들이켜며 아따, 오늘 먹는 국수 맛이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꿀맛이구먼 하고 너스레를 떨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험난했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사함을 축하하며 나누는 이 소박한 밥에는 진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도와준 이웃들에게 일일이 고기를 얹어주며 많이들 들라고 권하셨고 당신 몫의 고깃덩어리는 슬그머니 발밑에 삽살개 밥그릇에 듬뿍 덜어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기 냄새에 환장하고 달려들었을 녀석이지만 상처가 아픈지 천천히 입을 대면서도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눈빛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고기 반찬을 덜어내어 이 영특하고 용감한 털보 녀석에게 넉넉하게 건네주며 녀석의 영웅적인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이 녀석이 진정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네. 내일은 내가 장에 가서 살코기를 듬뿍 사다 주겠네 하며 다들 한마디씩 다정하게 거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배를 든든하게 채운 사람들은 평상에 기대어 앉아 따뜻한 가을 햇살을 쬐며 방금 전 겪었던 통쾌한 활극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까 그 가짜 도사놈이 할매 호통 한 번에 오줌을 지릴 뻔한 얼굴을 보았어야 했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네. 청년이 말했지요. 사람들은 사내가 동아줄에 묶여 끌려가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고 삽살개가 악당을 몰아세우던 기세를 회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시련을 이겨냈다는 굳건한 연대감은 산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꽁꽁 묶어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뿔뿔이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밭으로 일터로 돌아가며 언제 소동이 있었냐는 듯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다시는 허튼 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고 당부했고 할머니는 2번 다시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며 손을 흔들어 화답하셨지요. 이웃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마당에는 가을의 맑은 바람소리와 처마 밑에 달린 풍경 소리만이 짤랑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집은 마침내 본래의 정갈한 모습을 되찾고 깊고 고요한 숨을 평온하게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파랗게 개인 드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한양에 있는 자식들이 험한 화를 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멀리 있는 아이들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했지요. 천지신명님이 늙은이를 굽어 살피어 끔찍한 함정에서 구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몫의 재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라는 간절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어깨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고 마음을 짓누르던 어두운 근심의 그림자는 마침내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우물가로 다가간 할머니는 시원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지난밤의 악몽처럼 끈적하게 남아있던 식은땀과 눈물 자국을 말끔하게 씻어내셨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한결 정신이 또렷해졌고 이제야 모든 사태가 완전히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실감이 났지요. 우물 옆에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는 아침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고 냄새마저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맑은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오랜만에 깊은 주름살 사이로 아주 편안하고 인자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세수를 마칠 무렵 어디선가 기분 좋은 콧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삽살개가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꼬리를 치며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할머니가 씻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앞발을 들어 치맛자락을 건드렸고 할머니는 오냐오냐 우리 이쁜 바두가 이제 다 괜찮단다 하시며 등을 쓰다듬으셨지요. 녀석은 마당을 한 바퀴 돌며 특유의 걸음걸이로 기쁨을 표현했고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따스한 애정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어리석은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이 짐승은 가장 든든하고 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당 청소를 끝내고 툇마루에 걸터앉은 할머니의 곁에는 삽살개가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턱을 괴고 엎드려 있었고 하늘에서는 따스한 오후의 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붉게 익은 홍시 하나가 툭 떨어지자 녀석이 귀를 세우고 냄새를 맡고는 다시 돌아왔지요. 이토록 고요하고 소소한 일상의 풍경들이 유난히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넘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머니는
곁에 누운 녀석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평온함 속으로 빠져들었고 반나절 동안 휘몰아쳤던 깊은 피로를 서서히 씻어내고 계셨습니다. 저녁때가 다가오자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에 그 정갈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돌아왔고 굴뚝에서는 어김없이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며 오늘 아침 마당의 광경을 떠올리며 이웃들의 고마운 얼굴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셨지요. 지혜로운 어르신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동네 청년들의 몽둥이가 없었더라면 깊은 산속에서 죽은 목숨이 되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사람과 짐승, 그리고 이웃 간의 따뜻한 믿음이 기적처럼 만들어낸 이 저녁 시간은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숨고 마을의 어스름한 저녁놀이 부드럽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골목길에서는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를 몰고 돌아오는 농부의 콧노래 소리와 밥 먹으라며 아이들을 부르는 아낙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평범하지만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지어낸 쌀밥과 낮에 이웃들이 남겨주고 갓나물 반찬을 소반에 정갈하게 차려 방 안으로 들이고 호롱불에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따스한 불빛은 차갑게 식어있던 옛집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며 고단함을 아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는 아주 특별하게도 할머니의 소반 곁에 가장 크고 맛있는 고기가 듬뿍 담긴 삽살개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여 풍경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청마루 밑이나 부엌 한 구석에서 밥을 먹던 녀석이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식구로서의 각별한 대우를 해주신 것이지요. 삽살개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릇에 코를 밟고 맛있는 소리를 내며 밥을 먹었고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녀석의 덥수룩한 등을 자애롭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험난했던 하루를 넘기고 믿음이 깊어진 소박한 저녁 식사는 잔치상보다도 풍성하고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배불리 마치고 방바닥에 아랫목이 기분 좋게 따끈따끈해질 즈음 할머니는 요를 깔고 이불을 덮으며 길었던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녀석 역시 부른 배를 바닥에 깔고 발치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 편안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안락한 정적이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끔찍했던 위협과 절망의 그림자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이 집을 지켜낸 자들의 온기와 내일을 향한 휴식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총총이 뜬 별빛만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옛집에서 할머니와 삽살개는 깊은 평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끔찍하고도 소란스러웠던 도적대 소탕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된 후 산골 마을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평화가 훈훈하게 찾아와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그날의 통쾌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힘없는 늙은 할머니를 지켜낸 털보, 삽살개의 놀라운 충성심과 영특함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동네 아낙네들은 장에 다녀올 때면 고기나 맛있는 간식거리를 잊지 않고 사와서 할머니 집 대문 너머로 녀석을 부르며 넉넉하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애정 어린 시선 속에서 삽살개는 단순한 집 지키는 짐승을 넘어 마을 전체의 평안을 수호하는 든든하고 귀한 존재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녀석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서 이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며 지극정성으로 녀석을 보살피며 생활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녀석의 덥수룩한 털을 정성껏 빗겨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맛있는 음식을 차릴 때면 항상 녀석의 몫을 제일 먼저 넉넉하게 덜어두셨지요. 할머니는 이웃들이 녀석을 칭찬할 때마다 우리 바둑이가 아니었으면 내 목숨은 진작에 저승으로 갔을 테니 이 녀석이 바로 내 은인이고 보물이라네라며 흐뭇한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삽살개도 그런 할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아는지 잠시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꼭 붙어 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꼬리를 치곤 했습니다. 가짜 도사 행세를 하던 흉악한 사내가 관아로 끌려간 이후 한양에 있는 자식들에게 끔찍한 화가 닥칠 것이라는 저주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더욱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며칠 뒤 인편을 통해 한양에서 낭보가 전해져 큰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어 자리를 잡았고 작은아들 역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마을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마당에 엎드려 천지신명과 든든한 이웃들 그리고 곁을 지켜준 삽살개에게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지요. 이제야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모든 불길한 의심과 맹목적인 두려움의 덩어리가 완전히 씻겨 내려갔고 할머니의 굽은 어깨는 한결 가볍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매일 새벽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애를 태우던 할머니의 간절하고 고단했던 기도 시간도 이제는 한결 여유롭고 평화롭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무사 안녕을 비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저 가족들의 넉넉한 행복과 마을 전체의 평화를 기원하는 따뜻하고 조용한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지요. 삽살개는 여전히 할머니가 기도할 때면 그 곁에 다소곳이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전처럼 불안해하며 낑낑거리는 대신 아주 평온하고 나른한 표정으로 주인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생명이 마주하는 새벽 공기는 더 이상 차갑고 외롭지 않았고 맑고 상쾌한 아침의 기운이 마당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평안을 더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유수와 같이 흘러 붉은 홍시가 열리던 맑은 가을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고 산골 마을에는 서서히 차가운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낡은 문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마루 밑에 장작을 넉넉하게 채워 넣으며 다가올 매서운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겨울 채비의 곁에는 언제나 삽살개가 졸졸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때로는 녀석이 입으로 작은 나무 껍질을 물어다 나르며 일손을 돕는 흉내를 내기도 했지요.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바둑이가 장작도 패줄 모양이구나 하며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셨고 그 유쾌한 웃음소리는 찬바람이 부는 빈마당을 아주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할머니는 코끝을 스치는 싸늘하고 매서운 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이제 정말 깊은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하셨습니다. 뒷산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묵묵히 서 있었고 마을을 가로지르던 경쾌한 계곡물 소리도 얇은 얼음 밑으로 잦아들어 조용해졌지요. 이런 추운 날이면 예전 같았으면 얇은 옷을 입고 있을 자식들, 걱정에 가슴이 시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셨겠지만 지금의 할머니는 한결 덤덤하고 넉넉한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자식들이 험난한 타지에서도 각자의 몫을 다하며 꿋꿋하게 잘 살아내고 있다는 든든한 믿음이 생겼기에 그 어떤 매서운 겨울바람도 할머니의 마음을 더 이상 얼리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날이면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는 대신 따뜻한 방 안에서 낡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고구마나 밤을 구우며 소박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화로 안에서 참나무 숯이 붉게 타오르며 뿜어내는 열기는 좁은 방 안을 훈훈하게 데워주었고 구수한 고구마 익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며 코끝을 간지럽히곤 했지요. 삽살개는 화로 곁에 배를 깔고 누워 따뜻한 열기에 나른하게 취해 졸다가도 고구마가 다 익어가는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는 고개를 번쩍 들고 꼬리를 치며 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가 호호 불어 껍질을 깐 노란 고구마 속살을 입에 넣어주면 녀석은 뜨거워하면서도 맛있게 삼켜버렸고 그 귀여운 모습의 방 안에는 언제나 따스한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산골 마을의 낮은 더욱 짧아졌고 해가 일찍 저물어 어둠이 깔리면 동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적막한 고요함 속으로 빠르게 잠겨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긴긴 겨울밤이 뼈가 시리도록
외롭고 무섭게 느껴졌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다시금 확인하고 충직한 반려견의 사랑을 깨달은 지금은 오히려 안락하고 평온하게만 다가왔지요. 호롱불 아래서 할머니는 낡은 버섯목을 깁거나 집신을 삼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삽살개는 그 발치에 머리를 대고 누워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끔 먼 산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도 두 생명은 서로의 체온과 숨결에 의지하며 전혀 흔들림 없이 그들만의 평화로운 밤의 바다를 조용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하늘이 잔뜩 찌푸리며 찬바람이 매섭게 문풍지를 흔들더니 이른 새벽부터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도록 탐스러운 첫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은 순식간에 마당의 장독대와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를 하얗게 덮어버렸고 낡은 초가집의 둥근 지붕 위에도 두툼하고 포근한 소미불을 덮어주듯 소리 없이 쌓여갔지요. 아침 일찍 눈을 뜬 할머니는 창호지 문을 열고 눈부시게 하얀 세상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기뻐하셨고 삽살개 역시 처음 보는 하얀 눈송이를 쫓아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녀석은 차가운 눈밭을 공중공중 뛰어다니며 주둥이로 눈을 파헤치고 뒹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고 할머니는 그런 녀석을 보며 한참 동안이나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눈 내린 마을은 마치 커다란 마법에 걸린 듯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하얀 눈 속으로 깊이 흡수되어 그 어떤 때보다도 성스럽고 고요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쌀이빗자루를 들고 나와 골목길에 눈을 치우며 서로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멀리까지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요.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눈을 쓸려 하셨지만 어느새 동네 건장한 청년들이 찾아와 할머니네 대문 앞부터 마당 안쪽까지 말끔하게 눈길을 내어주고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이웃들의 배려 덕분에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매서운 추위를 녹여버릴 만큼 훈훈하고 넉넉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고 눈 덮인 옛집은 더욱 포근하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날에는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깊은 산속에서 움츠리고 있었기에 동네 전체가 별다른 소란 없이 그저 조용하고 차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헛간에서 잘 말려둔 시래기와 물을 꺼내어 구수한 된장을 풀고 뜨끈한 시래기국을 끓이셨고 그 구수한 냄새는 온몸을 녹여줄 만큼 아주 깊고 풍요로웠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와 아궁이의 붉은 불꽃은 낡은 부엌을 온기로 꽉 채워주었고 곁에서 불을 쬐던 삽살개는 할머니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비비며 나른한 콧소리를 내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국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운 할머니와 삽살개는 대청마루에 앉아 하얗게 빛나는 눈 쌓인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평안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창백하지만 따뜻한 겨울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자 마을 이웃들이 할머니 집에 옹기종기 모여들어 함께 군밤을 까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 지난번 도적놈 사건을 다시 꺼내며 그때 우리 바둑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무용담을 늘어놓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했지요. 녀석은 사람들의 칭찬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의기양양하게 꼬리를 높이 세우고 이웃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애교를 부렸고 방하는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져 추위가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진실한 정을 나누는 이웃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하고 든든한 삶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시 찾아온 고요한 저녁 무렵 할머니는 아궁이에 남은 잔불을 긁어모아 안방 구들장을 한 번 더 뜨겁게 데우며 기나긴 겨울밤을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며 바람소리가 제법 매섭게 울렸지만 단단하게 창호지를 덧바른 문풍지 덕분에 방 안으로는 찬 바람이 한 점도 들어오지 못했지요. 할머니는 정갈하게 개어놓은 두툼한 소미불을 펼쳐 자리를 펴셨고 삽살개는
이불이 깔리기가 무섭게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파고들어 제자리를 잡고 둥글게 몸을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녀석의 등을 토닥이며 그래 오늘 밤도 참으로 춥겠구나. 우리 서로 꼭 붙어서 따뜻하게 자보자꾸나 하시자 녀석은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을 밝히던 호롱불을 훅 불어 끄자 방 안은 부드러운 어둠에 잠겼고 문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눈빛만이 방 안의 고요한 윤곽을 아주 희미하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눈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지만 그 추위와 고립조차도 이 따뜻하고 든든한 방 안의 평화를 결코 깨뜨리지 못할 만큼 완벽한 아늑함이 존재했지요. 할머니는 곁에 누운 삽살개의 심장 박동과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수많은 걱정과 끔찍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조용히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맹목적인 두려움에 속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용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잔잔한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멀리 떠난 자식들에 대한 불안하고 초조한 걱정 대신 언젠가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열고 들어올 그날을 기다리는 넉넉하고 긍정적인 희망만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디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도 지혜롭고 굳세게 이겨내기를 바라는 늙은 어머니의 굳건한 믿음이 눈 내리는 겨울밤의 고요함 속으로 조용히 흩어지며 깊은 안도를 주었지요. 할머니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지켜주는 이 충직한 짐승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깊고 편안한 수면의 세계로 천천히 빠져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서운 바람도 낯선 자의 사악한 속임수도 더 이상 이 집의 굳건한 평화를 뒤흔들 수 없다는 든든한 사실이 두 생명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삽살개 역시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가끔 뒷다리를 움찔거리며 눈밭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행복한 꿈을 꾸는지 나지막하고 귀여운 앓는 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녀석의 덥수룩한 털은 할머니의 굽은 등과 맞닿아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나누고 있었고 그 따뜻한 교감은 추운 한겨울밤의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었지요. 낡았지만 정갈하니 오래된 옛집은 수많은 사연과 위기를 품고 이겨낸 끝에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요새가 되어 거친 겨울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집 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만큼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애정과 평온함으로 빈틈없이 가득 채워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밤중이 되자 눈보라는 점차 잦아들고 구름이 걷히며 밤하늘에는 얼음처럼 맑고 투명한 겨울의 별빛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롱한 은빛 별빛은 눈 쌓인 장독대와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온 마을을 마치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처럼 눈부시게 밝혀주며 평화를 속삭이고 있는 듯했지요.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이미 사그라들었지만 뜨겁게 달궈진 구들장은 새벽까지도 식지 않고 열기를 내뿜어 할머니와 삽살개의 깊은 단잠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훌륭한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흉흉한 소문들은 이 고요한 밤의 장막 너머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고 낡은 기와집에는 오직 변치 않는 순수한 사랑의 숨결만이 조용히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이웃 어르신이 짚어주었던 말처럼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참으로 눈물겹고 숭고한 평화가 바로 이곳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었던 마음을 뉘우치고 진실을 꿰뚫어본 할머니의 용기와 제 목숨을 던져 주인을 구한 짐승의 위대한 충성심이 빚어낸 이 작은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한 전설처럼 남아있겠지요. 눈 덮인 산골마을은 앞으로도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되어도 언제나 지금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일상을 포근하게 품어 안으며 고요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숱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다시 찾은 일상 속에서 노인과 늙은 개는 서로를 가장 든든한 버팀목 삼아 남은 생을 잔잔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눈부신 햇살이 하얗게 덮인 마당을 비추고 할머니는 다시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새로운 하루의 희망을 정성스럽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삽살개는 그 곁에서 꼬리를 치며 밤새 꽁꽁 얼어붙은 앞마당을 씩씩하게 걸어다니며 자신만의 막중한 임무인 집 지키기를 변함없이 훌륭하게 수행하며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겠지요. 이웃들은 눈길을 헤치고 다가와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것이고 빈집을 가득 채우는 따뜻한 온기와 정은 결코 메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흐를 것입니다. 비록 첩첩산 중 외딴 곳에 자리한 작고 초라한 집이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서로를 향한 깊고 숭고한 헌신과 맹목적인 애정은 세상 어떤 거대한 궁궐보다도 화려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폭풍 같은 두려움의 시간이 모두 지나가고 다시 찾아온 하얀 눈 내리는 고요한 겨울밤은 깊어갈수록 더욱 짙은 평온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덮여진 방 안에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떠한 수심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는 한없이 맑고 편안한 웃음꽃이 피어나 깊은 꿈속을 조용히 거닐고 계셨지요.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삽살개 역시 할머니의 온기를 담요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단잠을 자며 이따금 꼬리를 살짝 흔드는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센 풍파를 온몸으로 함께 견뎌내고 굳건하게 살아남은 이 두 생명의 고요한 숨소리는 서로의 귓가에 닿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자장가로 조용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늙은 당산나무도 흰 눈을 소복하게 머리에 이고 묵묵히 서서 이 정갈하고 낡은 집을 향해 다정하고 든든한 축복의 기운을 아낌없이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헛된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 서로를 믿고 아끼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결국 빛을 찾게 되지요. 힘없고 연약한 노인과 말 못하는 짐승이 보여준 그 순수하고도 위대한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사악한 저주나 끔찍한 위협조차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참으로 견고하고 찬란했습니다. 춥고 시린 밤바람이 문 밖을 서성여도 서로를 꽉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는 이 방 안에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고 남아 다가올 모든 내일의 희망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들이 창호지 너머로 잔잔하게 스며들어와 곤히 잠든 할머니와 삽살개의 평온한 실루엣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 밤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고요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상처들은 모두 하얀 눈 속에 깊이 파묻혀 아스라이 사라졌고 오직 마음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넉넉한 안도감만이 방안을 가득 채워 흐르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헛된 거짓말과 얄팍한 속임수가 이 세상의 진실한 정을 이길 수는 없다는 아주 당연하고도 위대한 순리가 이 작은 산골 마을의 옛집에서 소리 없이 증명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두 생명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아주 평화롭고 나른한 휴식의 품에 완벽하게 안겨 기나긴 겨울밤의 달콤한 꿈속으로 천천히 아주 깊숙하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멀고도 험난했던 시련의 고개를 훌쩍 넘어 이제 다시 원래의 따뜻하고 고요한 제자리를 찾은 정갈한 옛집에는 부드러운 평화의 숨결만이 밤새도록 조용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노인과 충직한 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평범한 날들을 변함없이 의지하며 묵묵히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바람 소리마저 고요하게 잦아드니 맑고 깊은 겨울밤, 아랫목의 따스한 온기에 온몸을 맡긴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든 두 생명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했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꿈결을 거닐며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시게나 하는
조상님의 다정한 속삭임이 눈 내리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